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의 어머니이시잖아요. 그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쾌감과 죄책감이 뒤섞인 끈적한 채취를 느꼈습니다. 난 너의 장모가 아니야. 나는 그냥 여자야. 그리고 너는 내 딸의 남자가 아니야. 너는 내 남자야. 결혼식 하루 전 딸의 웨딩드레스가 걸려있는 방, 그 앞에서 저는 제 사위가 될 남자와 숨막히는 욕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바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10년 묵은 외로움은 그 선을 기꺼이 짓밟았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요. 저의 이 본능적인 탐욕은 파국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금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올해로 58살이 된 우아한 여성 윤서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완벽한 어머니, 존경받는 사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제 남편, 유명 대학 교수인 박 교수의 명예 아래에서 만들어진 가식적인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제 삶은 10년 전부터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문의 세계에 침잠했고 저와의 대화는 연례 행사처럼 드물었습니다. 딸 지수는 성인이 되어 명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의 성공은 저의 유일한 삶의 보람이자 동시에 저의 텅 빈 공간을 가리는 우아한 커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은 저에게 새로운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마저 떠나고 나면 저는 이 거대한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차가운 침묵 속에 갇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여자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다는 억눌려왔던 숨막히는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망의 대상은 다름 아닌 제 딸의 약혼자 강민준이었습니다. 강민준은 31살 명문 로펌에 촉망받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지적이고 부드러운 매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 지수는 그를 깊이 사랑했고 민준 역시 지수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저와 남편의 차가운 결혼 생활과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내 딸의 남자, 착하고 순수한 청년. 하지만 그 이면에 그의 뜨겁고 야한 생명력이 저의 메마른 영혼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탄탄한 체격과 저를 볼 때마다 예의 바르게 고개 숙이던 그의 목선은 저에게 잊고 살았던 여성적인 끌림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딸의 결혼식은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민주는 거의 매일 저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딸 지수는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거나 직장 문제로 바빴기에 집에서 마주치는 것은 저와 민준 단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결혼식 혼주석 배치 문제로 서재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내어주러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늦는다고 연락이 온 상태였습니다. 장모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민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아, 민준 씨. 지수가 좀 늦을 것 같으니 기다리는 동안 차라도 마시렴. 저는 일부러 그의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웠고 서재는 남편의 권위적인 채취와 민준의 젊은 남자의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수 씨가 장모님을 정말 많이 존경합니다. 저도 장모님 같은 분을 어머니로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의 칭찬은 저의 뜨거운 욕망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에게서 장모가 아닌 여자로 인정받고 싶다는
치명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장모가 되기 전에 그냥 여자란다. 10년 동안. 아무도 나를 윤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어. 너는 나에게서 뭘 보니? 제 갑작스러운 고백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딸의 약혼자였지만 저의 10년 묵은 외로움이 그의 젊은 본능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금지된 유혹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지수 씨가 장모님께서 요즘 부쩍 외로워하시는 것 같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수가 말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은 이미 저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순수한 걱정은 저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동시에 더욱 깊이 그에게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지수가 그런 말을 했니? 그래. 딸에게도 숨길 수 없는 외로움이란 게 있단다. 저는 제 결혼 생활의 차가운 침묵에 대해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학회 참석으로 한 달 중 열흘 이상 집을 비웠고 집에 있을 때도 나를 볼 때마다 교수의 아내라는 역할로만 나를 대했단다.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일에만 몰두하셔서 어머니가 항상 외로워하셨죠. 장모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공감은 저의 마음속 금지된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남자였습니다. 민준 씨는 참 따뜻한 아이구나. 지수가 너를 선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야. 제가 눈물을 글썽이자 민준은 망설이다가 소파에서 몸을 움직여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모님 괜찮습니다. 지수 씨와 제가 결혼하면 장모님께도 자주 찾아뵙고 외롭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위로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머니의 외로움을 보았던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단하고 거친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그 위로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유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제 몸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10년 만에 느껴보는 젊고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숨막히는 욕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 내 덕분에 살 것 같아.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장모의 역할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윤서연이라는 이름에 10년 묵은 외로움에 짓눌린 여자였습니다. 그의 팔은 저를 안고 있었지만 저는 그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본능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직전이라는 이 금기의 파괴력은 순수한 청년이었던 민준의 이성까지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준의 품에서 몸을 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 역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늦으셨습니다. 그래, 민준이 왔구나. 혼주석 배치 문제 때문에 늦었지. 서연 씨, 민준이에게 차는 주었나? 네, 여보. 지금 차를 마시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결혼식과 혼주석 배치라는 형식적인 문제만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남편과 뜨거운 예비 사위 사이에서 저의 금지된 유혹은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서재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예의 바른 사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의 눈빛이 저를 향할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으면서 집안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드레스, 예물 체크, 하객 명단 정리 등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와 민준 사이에 금지된 유혹은 더욱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결혼식 준비라는 명목 아래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 청첩장 문구 마지막 수정본입니다. 같이 확인해 주시겠어요? 민준 씨, 주례 선생님께 드릴 선물 포장 좀 도와주렴. 저희는 딸의 행복을 위한 일을 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금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저에게는 극도의 쾌감이었습니다. 제가 민준을 유혹하는 방식은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시선, 짧은 신체 접촉, 그리고 외로움을 담은 마음이었습니다. 청첩장 문구를 확인할 때 저는 일부러 그의 어깨에 기대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젊고 강렬한 채취는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포장된 선물 상자의 리본을 만질 때 제 손은 의도적으로 그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런 저의 유혹에 매번 죄책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역시 이 금지된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결혼식 3일 전 결혼식 직전, 민주는 급하게 맡겨야 할 서류가 있다며 로펌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장모님,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수 씨에게는 로펌 일이 급하다고 말해놓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렴. 민준 씨, 그가 현관을 나서려 할 때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 저는 주저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는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넥타이. 조금 삐뚤어졌구나. 우리 지수가 이 모습을 보면 안 되지. 완벽해야지. 저는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면서 그의 목덜미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장모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준 씨, 숨 막히는 침묵이 싫지 않니? 나는 너가 좋아. 저는 그에게 직접적인 고백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저를 강하게 끌어안고 싶었지만 금기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지수 씨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죄책감은 내가 가질게. 너는 그냥 너의 본능적인 탐욕에 충실하면 돼. 저는 그에게 조력자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이 죄책감의 짐을 저에게 지우고 그를 자유로운 욕망의 주체로 만들어주려 한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바닥에 종이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장모님, 이 주소로 내일 저녁 7시까지 와주실 수 있습니까? 지수 씨는 친구들과 파티 때문에 늦을 겁니다. 저는 장모님께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도심 외곽의 은밀한 오피스텔 주소였습니다. 금지된 미래 장소였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치명적인 초대장을 건넨 것입니다. 저는 그 초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직전, 저는 기꺼이 파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 딸 지수의 결혼식이 바로 다음 날로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웨딩드레스가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웨딩드레스 숍에서 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실크와 레이스로 장식된 아름다운 드레스는 곧 순결한 신부가 될 제 딸의 행복한 미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딸의 방에 걸어주었습니다. 드레스는 마치 거대한 순결의 그림자처럼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드레스를 바라보며 죄책감과 질투심이라는 상반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드레스 도착했지? 아빠는 바쁘시니까 엄마가 대신 잘 봐줘. 난 오늘 저녁에 친구들과 파티 때문에 늦을 거야. 그래, 지수야. 걱정하지 마. 너의 드레스는 정말 아름다워. 저는 전화를 끊고 드레스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제 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를 입을 신부는 제가 훔치려 하는 남자와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로펌에서 급하게 서류를 가지러 왔다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저녁 7시 오피스텔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급한 서류를 놓고 가서요. 금방 가겠습니다. 그가 서류가 있는 서재로 향하려 할 때 저는 그를 잡았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 내 방으로 와주겠니? 할 말이 있어. 저는 민준을 딸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가 걸려있는 방, 그곳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금기의 밀실이었습니다. 민준은 드레스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모님, 지수 씨 드레스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지. 이 드레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니? 저는 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이 드레스는 순결과 약속을 의미해. 하지만 민준 씨, 우리는 지금 이 앞에서 가장 더러운 욕망을 공유하고 있지 않니? 너의 마음속 깊은 욕망이 새하얀 드레스를 더럽히고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장모님,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죄책감으로 숨막힐 것 같습니다. 숨 막히니? 좋아. 그 죄책감은 내가 모두 가져갈게. 너는 그냥 너의 본능적인 탐욕에 충실하면 돼.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웨딩드레스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저희 두 사람의 거대한 그림자에 의해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순결의 상징물 앞에서 저희의 숨막히는 욕망은 극단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뜨겁고 거친 숨결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의 행복도 남편의 명예도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여자로서의 윤서연만이 남아 금단의 열매를 따려 했습니다. 결혼식 직전 순결의 드레스 앞에서 터져나온 장모와 사위의 욕망은 파국을 향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저녁 7시의 오피스텔 약속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치명적인 약속이 되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민준이 알려준 오피스텔 주소로 향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오피스텔은 저희의 은밀한 미래 장소로 완벽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우아한 사모님이었지만 속으로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쾌락의 노예였습니다.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셔츠를 벗고 흰색 면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로펌 변호사나 사위의 모습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뜨거운 유혹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아니 서연 씨, 오셨군요. 그는 저를 처음으로 서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본능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제 더 이상 숨 막히는 침묵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제가 먼저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저를 감쌌을 때 저는 10년 묵은 외로움이 완전히 해소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금지된 충돌은 극단적이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저를 완전히 덮쳤고 저는 그 아래에서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끈적한 채취는 오피스텔 전체를 채웠고 저의 영혼은 숨막히는 욕망에 굴복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 저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젊고 뜨거운 체온에 완전히 만족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딸에 대한 죄책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너무 심했죠. 우리 지수가 이 사실을 알면 제가 괴로워하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낮에 보았던 변호사의 손이 아닌 거칠고 강렬한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서연 씨, 지수 씨에게는 비밀로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서연 씨에게 드리고 싶은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낮에 말했던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유혹한 것이 아니었나요? 내 외로움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나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서연 씨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끌렸습니다. 지수 씨를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본능적인 끌림이었습니다. 장모님의 우아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갈망이 저의 숨막히는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진정한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혼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지수 씨는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연 씨를 초대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서연 씨, 저는 오늘 서연 씨께 조력자 역할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금지된 유혹을 넘어서 치명적인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조력자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눈빛은 본능적인 탐욕과 지적인 치밀함을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지수 씨와의 결혼을 통해 회장님께 접근해야 합니다. 회장님이라니? 우리 아버님을 말하는 거니? 박 교수님은 학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시지만 서연 씨께서 아시다시피 뒤로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펌에서 이 사건을 맡아 비밀리에 조사 중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침묵이 단순한 학문적 몰두가 아닌 치명적인 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준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전혀 몰랐어. 박 교수님은 서연 씨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셨습니다. 서연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단지 짐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수 씨와 결혼하려는 이유 중 50%는 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남편의 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닌 거대한 사회적 금기와 엮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서연 씨께 제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박 교수님의 서재 접근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저는 서연 씨를 사랑하고 지수 씨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저의 귀에 가장 뜨겁고 거친 유혹으로 들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치명적인 불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부패한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 민준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너의 장모가 되어야 하는데. 서연 씨는 저에게 장모가 아닌 가장 치명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연 씨의 10년 묵은 외로움은 박 교수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칼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민준의 치밀한 계획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위가 아닌 냉철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기꺼이 먹잇감을 제공할 공범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민준 씨.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금지된 관계는 너가 진실을 밝힐 때까지 지속되어야 해. 너의 뜨거운 체온만이 나를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민준은 제 제안에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본능적인 탐욕까지도 자신의 계획에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남자였습니다. 서연 씨의 숨막히는 욕망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서연 씨의 남자가 될 것입니다. 사위의 복수심이 저의 외로움과 결합되어 가장 치명적인 공범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딸의 결혼식은 단순히 결혼식이 아닌 파국을 향한 덫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집안은 혼주들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은 치명적인 비밀로 인해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신부의 어머니이자 사위의 은밀한 연인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고 완벽한 사모님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민준을 볼 때마다 저의 심장은 죄책감과 흥분 사이에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 딸 지수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주며 진심으로 축복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중적인 삶에 대한 고통이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나 너무 떨려. 민준 씨가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지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민준 씨는 좋은 남자야. 그는 너를 많이 사랑해. 저는 딸에게 거짓 위로를 했습니다. 민주는 지수를 사랑했지만 그는 저와 더 치명적인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준 씨도 멋지구나.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저희는 겉으로는 완벽한 장모와 사위였지만 눈빛은 가장 끈적한 욕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저에게 다가와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장모에게 주는 흔한 꽃다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꽃다발을 받는 순간 저는 꽃다발 사이에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재빨리 쪽지를 꺼내 옷고름 속에 숨겼습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간 저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쪽지에는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재, 열쇠. 그것은 치명적인 조력자로서의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민주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남편의 비리 증거를 찾기 위해 서재 열쇠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결혼식 직전 신부 대기실에서 사위가 장모에게 건넨 치명적인 임무.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임무는 저의 죄책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한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 저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이중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딸이 순결한 서약을 하는 그 순간, 저는 파국을 향한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숨막히는 욕망은 저를 가장 치명적인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아한 한복 차림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장의 축복 소리가 제 귀에서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남편의 서재 열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 열쇠를 항상 안방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쇠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결혼식은 시작되어 남편과 민준, 그리고 딸은 평생의 서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객석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엄숙한 목소리와 딸 지수의 행복한 미소가 저의 죄책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딸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를 찾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신랑의 미소가 아닌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딸과 사위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난 민준에게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재 열쇠는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너의 장모가 아닌 나 자신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의 속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남편의 서재에서 비리 증거를 확보했고 곧바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남편은 존경받는 교수에서 하루아침에 비리 혐의자로 전락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의 외로움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민준 씨는 나에게 새로운 삶의 물줄기를 열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이 짊어지세요. 저는 남편과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딸 지수는 이 모든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지만 저는 민준이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행동이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었습니다. 민준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의 복수도 끝났습니다. 서연 씨는 이 모든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연 씨의 숨막히는 욕망은 결국 정의를 위한 용기가 되었으니까요. 저의 금지된 유혹은 파국을 낳았지만 그 파국은 저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식 직전 사위와의 금지된 관계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자로서의 윤서연을 되찾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은 민준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삶의 물줄기를 따라 저의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딸의 결혼식 직전 사위와 숨막히는 침묵을 공유했던 한 장모의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